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는 임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시민으로부터 이 경이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라는 말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국회도 그렇지만 국회의원 너무 권위적인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미국에서는 이제 물론 상하원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국민들과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이 하원이라면은 리프레젠테티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국민의 그 대변인, 국민의 그 대의원 이런 대변하는 사람, 국민이 파견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많이 이미 용어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과 너무 괴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가 또 상징적으로 섬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다리로 전부 연결돼 있고 특히 섬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섬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여의도 섬 안에 들어가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너무 강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을 이렇게 시민들이 몇 번이나 지나가 볼까 싶은 것.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문을 개방하는 어떤 그런 국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뽑아서 보낸 그 대의원들이라면은 그들을 또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가 자주 들락거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로 좀 변모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 소환제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국민 소환제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 그러니까 물론 서유럽에서도 일부 몇몇 국가에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그 깊은 논의를 해볼 시점은 되지 않았는가 유럽에서 연임 제한을 두는 거 물론 이제 그 연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라면은 다만 이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그 문제에서보다 어, 국회의원의 행위 하나하나 그 자체에 국민들이 실제로 그 지역구라든가 국민들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뭐라고 할까 좀 직접적인 어떤 저 평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국회의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잘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탁월한 국회의원인데 그냥 두 번 하고 그냥 강제로 나가야 물러나라고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괴리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연임을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임 자체보다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것이 더 뭐라고 할까 현실적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정한 토론 문화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토론 모습이라든가 대정부 질문 모습 같은 것들은 반대로 국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그다음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의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질문, 그다음에 그 공약을 들어보는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이제 서양에서 뭐 들어온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 수사적이다, 이거는 레토릭일 뿐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런 그 수사학적인 그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 서유럽에서는 하나의 예술처럼 취급을 하는데 정치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
아, 국회의원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토론 문화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첫 번째 자질로 이들의 그 토론 능력, 그다음에 연설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꼽아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국민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잖아요. 주권 재민 하는데 주권이 이 민중에게 국민에게 시민에게 있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권이라는 말하고 권리라는 말하고 이제 좀 제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권리가 이제 넓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 집단에 의해서 권력 집단이 부여한 어떤 그 권리, 그러니까 그것은 수동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집단이 행하는 그런 그 권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식당을 비유로 들자면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음식값을 지불하고 하는 것은 손님의 권리잖아요. 하지만 그 손님이 그 식당의 주인은 아니죠. 맛이 없으면 그 다음엔 안 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권리인 거죠. 하지만 이 식당 주인의 권리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수동적인 권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접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권리,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금에 대한 권리 혹은 무슨 그런 복지적인 그런 수동적인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리자로서의 국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정치 환멸 뭐 어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화장실 같이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화장실이 조금만 방치하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더러워지면 더 가기 싫죠. 근데 이게 정치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방치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이제 권리가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 권리가 아닌 정말 능동적인 의미에서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무엇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 혹은 권리보다 더 가장 큰 권리의 행사, 그다음에 의무의 행사 이 장이 어떻게 보면 이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좀 더 선별적으로 좀 누가 더 나은지를 좀 보고 이런 것들을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좀 그 지겹다, 환멸 느낀다 이런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